자, 이어서 무한급수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무한급수라는 표현을 우리 정적분과 무한급수 때 배운 적은 있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가면 이 무한급수라고 하는 거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ak 이렇게 쓰이는 게 무한급수였습니다. 이 부분합에 대해서 극한을 주어서 극한값을 구하는 거고, 그래서 극한값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데, 어떤 수렴 발산에 대한 판정을 하는 방법을 배우겠다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요거를 좀 축약해서 써보면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럼 n에 1부터 들어가면은 1 들어가고 2 들어가고 쭉 들어가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쭉 더하는데 무한대까지 더하는 것이고, 더하는 개수가 무한개니까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시그마 뭐 n 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3의 제곱, 당연히 이런 규칙에 의해서 다 더하면 발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 큰 무한이 되겠죠. 자, 근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제곱분의 1 해주면은 얘는 1의 제곱분의 1, 2의 제곱분의 1, 3의 제곱분의 1 쭉 가서 얘가 수렴이 되게 돼요. 수렴. 근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얘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쭉 가는데 얘는 발산이 됩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사실 이제 이게 발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걸 뒤에서 배울 건데, 이게 어쨌든 점점 작아지고 있는 상태를 더하잖아요. 그럼 무한계를 더하긴 하겠지만 이게 먼 미래에는 뭐 1억 번째라 치면 1억 분의 1인데 그게 더하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있는 숫자는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계속 더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멈춰버릴 것 같은데 이게 왜 어떻게 발산인가요? 라고 하면 이게 거기까지 가는 동안, 그러니까 충분히 더해도 의미가 없을 정도로 작아지는 데까지 가는 동안 너무 이미 많은 걸 더한 겁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 작아지는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하면서 점점 작아지고는 있지만 이게 너무 느린 속도로 작아지고 있기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이미 발산이라고 말할 만큼 너무 많은 숫자들을 더했다. 그래서 발산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고, 그럼 위에 거는 반대로 이 더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지는 속도가 빠른 겁니다. 빠르게 느려져요. 그래서 한 10개 정도만 더했는데 벌써 더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되게 작아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수렴이 된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지는 걸 더하는 건 당연히 발산일 거고, 점점 작아지는 거를 더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뭔가 느낌만으로는 알기가 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판정법들을 배우고 그 판정법들에 의해서 이제 우리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정하는 것들을 배우자. 그래서 그 9가지의 판정법을 배울 거고요. 그걸 좀 쪼개가지고 59강의 절반 정도, 나머지 60강의 절반 정도 이렇게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발산 판정법이다 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일단 뭐가 있냐면 우리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요 무한급수가 만약에 수렴을 하잖아요. 수렴을 하게 된다라면은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이 수열에 대한 극한과 무한급수는 아예 다른 거예요. 그죠? 얘는 만약에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쭉 가면 얘는 이 무한 등비급수로 배워봤죠. 무한 등비급수에 의해서 1-공비분의 첫째 항이 됩니다. 이거 적분법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얘가 2가 되는 건데, 이거는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하는 개념인 거니까 지금 이 무한급수의 개념이 돼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수열이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등등등 나열이 된다면은 이 먼 미래에 예측되는 그런 항은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이 되는 것이고, 지금 얘는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냐면 어떤 수열이 있을 때 그 수열의 먼 미래에 있는 얘가 누구인지에 대한 얘기가 이건 거고요. 그 먼 미래까지 첫 번째부터 다 더하는 개념이 이해가 된다. 이 시그마는 덧셈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다른 건데, 아무튼 이 시그마가 수렴을 하면, 무한급수가 수렴을 한다면은 무조건 극한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로 갈수록 0으로 가까이 가는 숫자들에 대해서만 다 더하면 수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수렴한다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점점 작아지는 거를 더하고 그 작아지는 속도도 충분히 빠를 것이니 먼 미래에는 거의 0에 가까운 숫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정도로 이해를 한다라면은 뭐 굳이 증명까지는 가진 않을게요. 자, 아무튼 이만큼의 명제가 참인 명제가 되는데 이 명제에 대해서의 대우 명제가 돼요. 이 대우를 써주면은 이 극한이 0으로 가지 않으면 시그마 A에는 발산한다. 이런 식으로 판정하는 게 일단은 가장 최초의 발산 판정법이라는 판정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시그마 AN에 대한 수렴 발산을 보고 싶은데 이 AN에 대한 극한을 봤는데 0으로 가지 않잖아요. 그럼 무조건 다 발산이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이만큼이 AN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 그러니까 2n 제곱 플러스 1분의 n 제곱을 하면은 이게 2분의 1로 가거든요. 그럼 0으로 가지 않으니까 발산이다. 주어진 무한급수는 발산이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지금 변수가 n이긴 하지만 이게 함수의 함수승 형태고요. 이거 1의 무한승이기 때문에 로피탈 정리해서 2 깔고 가던 극한 가고 이 밑에 쪽에서 1을 빼주고 그 다음에 지수에 있던 거 옆으로 곱해서 써주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로피탈의 정리에서 배웠던 극한의 계산으로 좀 처리를 하시고 그래서 0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발산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3n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면은 0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발산이다 라고 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마찬가지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하이퍼블릭 사인 x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요. x가 무한으로 가면 y가 무한으로 가듯이 n이 무한으로 가면 무한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0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발산이다. 이게 이제 발산 판정법입니다. 그럼 다시 이만큼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마이너스 1의 n승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죠. 그럼 어쨌든 0은 아니죠. 그럼 발산이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아크 코사인의 루트 n분의 1이야. 그럼 얘가 이제 아크 코사인의 0입니다. 그럼 얘가 뭐냐면은 코사인의 몇 도에서 0이냐라는 거니까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요. 이제 0으로 안 가기 때문에 발산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n이 무한으로 가면은 코사인 n분의 1에 대해서는 코사인의 무한분의 1, 0이 되는 것이고 그럼 얘가 1이 되기 때문에 0으로 가지 않아서 발산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n분의 1을 해주면은 얘는 이제 0이 됐단 말이에요. 0이니까 수렴이지 않나요? 이러면 안 돼요. 이 발산 판정법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얘는요 어떻게 써주셔야 되는 거냐면은 발산 만을 판정하는 발산 여부만 발산만을 판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그마 옆에 붙어 있는 an에 대한 극한 값이 0으로 가지 않는다라면은 주어진 무한급수 시그마 an이 발산. 근데 0으로 가면 몰라요가 되는 거예요. 다른 판정법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상황은 몰라요가 되는 건데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를요 발산 판정법을 실패를 했고요. 실제로 더해 볼까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7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9분의 1 더하기 쭉 가겠죠. 그럼 얘는 더 큽니다를 잡으시고요. 얘보다 작은 걸 잡아줄 건데 자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써볼게요. 그럼 지금 3분의 1 4분의 1 대신에 4분의 1 4분의 1 썼으니까 더 작아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써볼게요. 그래서 이 4개의 항을 맨 뒤에 8분의 1에 맞추면 당연히 더 작아져요. 그 다음에 16분의 1을 더해주면 되겠죠. 몇 개? 8개. 그러면 다시 이 뒤에서 16분의 1까지에 대한 거를 더 작게 잡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점점 작아지게 잡아준 건데 이 작아지게 잡은 요소가 1 더하기 한 다음에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계속 이제 이 뭉탱이들이 다 2분의 1이 되면서 2분의 1을 무한계를 더하는 표현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얘가 이제 무한으로 가는 것이고 무한보다 크니까 당연히 발산을 한다 이런 식으로 잡는 게 지금에서는 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상적분 때 배웠었던 그 어떤 비교 판정법에 대한 맥락 있죠. 그거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산을 받고 지금 이 8번 문제는 사실은 뒤에서 이제 P급수 판정법이라는 걸 통해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요 정도 해서
어떤 비교 판정에 의해서 발산이다 정도를 잡으시고, 시그마 AN에서 AN의 극한이 0으로 간다라면은 주어진 시그마 AN은 수렴한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얘가 극한이 0으로 안 가면 발산이지만 0으로 가면 시그마 AN은 뭔지 모른다 라고까지 정리할 수 있는 게 발산 판정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적분 판정법. 만약에 감소함수로서 양의 값을 갖는다라면은 an 대신에 이걸 함수화해서, 그러니까 n 대신에 x를 넣어서 함수화해서 1부터 무한대까지에 대한 이상적분을 풀어요. 그럼 적분에 대한 계산을 응용할 수가 있고, 그럼 그 이상적분에 대한 수렴 발산 여부랑 시그마의 수렴 발산 여부가 같다라는 식으로 보일 수가 있다랍니다. 근데 만약에 시그마가 이게 1부터가 아니고 뭐 2 같은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도 A부터로 잘 바꿔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고, 자, 어떻게 판정하겠다라는 거냐면 지금 여기서요, 우리가 이거 극한 보내면 0으로 가니까 발산 판정법은 실패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인테그랄 1부터 무한대까지로 바꾸시고 모든 n 대신에 x를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아크탄젠트 x를 미분한 결과가 되는 것이고, 공식에 의해서 그럼 얘는 아크탄젠트 무한은 탄젠트 2분의 파이가 무한인 거니까 아크탄젠트 무한은 2분의 파이고요. 아크탄젠트 1은 4분의 파이가 되면서 4분의 파이 수렴값이 떴어요. 그러면 이 운명을 이 무한급수도 동시에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분으로 바꿔서 판정한다 해가지고 적분 판정법이다 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수렴이다 되는 거고, 조심할 게 뭐냐면은 수렴 발산 여부가 같은 것이지 이 극한 값, 다시 무한급수에 대한 수렴값이 이 적분값이랑 아예 동등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자, 두 번째, 인테그랄 2부터네요. 이번엔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x, lnx에 대한 제곱분의 1의 dx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lnx를 t 치환해 볼게요. 그럼 2부터 무한이면은 ln2부터 무한이고, x분의 1의 dx는 dt에서 치환적분을 쓴 겁니다. 그럼 얘가 인테그랄 ln2부터 무한대까지 t 제곱분의 1의 dt다, 이렇게 갈 수가 있고, 그럼 얘는 이제 우리 이상적분 수렴 발산 공식에 의해서 잠깐만, 얘가 아니고요. 이만큼 얘가 지금 이상적분 수렴 발산에 대한 공식에 의해서 수렴을 하겠죠. 이 p 자리가 1보다 크면 수렴했습니다. 따라서 얘가 수렴을 한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자, 3번 마찬가지. 인테그랄 2부터 무한대까지 x분의 lnx dx. 그럼 또 마찬가지로 lnx는 t 치환해주면은 ln2부터 무한대까지 t 발산합니다. 그래서 적분 계산을 좀 응용해서 갈 수가 있다는 거. 4번 마찬가지. 인테그랄 1부터 무한대까지 x 플러스 1분의 1의 dx. 그럼 ln 분모 되면서 이제 무한 들어가는 순간 발산합니다. 그래서 얘도 발산. 마찬가지입니다. 인테그랄 1부터 무한대까지 x에 2의 마이너스 x제곱승의 dx. 그럼 저는 x제곱은 t 치환을 해볼게요. 그럼 2x dx는 dt고 x dx는 2분의 1 dt가 되고요. 요거는 어쨌든 계산을 해주면은 이거 적분해서 마이너스 나오시고, 들어가면은 0이고 들어가면 숫자니까 어쨌든 간에 이 구체적인 값이 궁금하기보다는 이만큼의 적분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예측해 보면 돼요. 얘가 수렴할 것 같으니 무한급수도 수렴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판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6번 마찬가지. 인테그랄 1부터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제곱에 아크탄젠트 x 라고 하면 저는 아크탄젠트를 미분한 결과 곱해져 있는 기본적인 치환적분의 논법을 쓰는 것이고, 그래서 뭐 얘가 1 들어가면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한 다음에 t가 되는데요. 얘는 더 이상 이상적분이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적분이기 때문에 수렴. 정적분은 정해진 땅덩어리로서의 값이 있습니다. 그럼 얘도 이제 수렴이 되는 거겠죠. 자, 7번 아까 발산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왜 다시 썼냐면 이거 발산이고요. 얘는 수렴이야. 이거 되게 많이 나오니까 외워주세요. 7번, 8번은. n분의 ln은 발산, n제곱분의 ln은 수렴이 됩니다. 그래서 이 3번 동그라미 썼던 거를 그대로 다시 받아주고 있고요. 자, 인테그랄 2부터 무한대까지 x제곱분의 lnx가 돼준다라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lnx는 t 치환할 수 있고요. x분의 1의 dx는 dt가 돼요.
여기서 어떻게 쓸 거냐면은 그 x분의 1이 또 t로 바뀌어줘야 되기 때문에 x는 2의 t승이 된다라면은 x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t승이 됩니다. 그럼 따라서 ln 2부터 무한대까지 해준 다음에 x분의 1 하나는 2의 마이너스 t승이고 ln x는 t라고 치환했고 그 다음에 x분의 1 한 개랑 dx는 dt로 바뀌어요. 그럼 따라서 이 상태에서 이걸 쪼개가지고 미분 적분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얘가 계산을 쭉 해주면 수렴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수렴이다. 근데 이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외워주세요. 외워주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문제 2번 무한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봤고요. 자, 넘어가면은 P급수 판정법이라는 판정법, 이건 좀 쉬워요. 적분 판정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끌고 오는 건데 얘가 이제 적분 판정법에 의해서요. 인테그랄 1부터 무한대까지 x의 p승 분의 1과 동등한데 우리 이상적분에서 이 p 자리가 1보다 크면 수렴해라 배웠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 p 자리의 숫자에 대해서 1보다 크면 수렴, 그렇지 않으면 발산이다 라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급수를 수학에서 p 급수라 불러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의 p승분의 1, p는 숫자. 자, 근데 사실 시그마 n은 자 1부터를 안 쓰고 2부터를 쓸게요. 왜냐면 여기 ln 쓸 거기 때문에 그래요. ln n에 대한 전체 p승 그 다음에 n 분의 1 무한대까지 라고 가면 여기서 얘를 적분 판정법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ln x를 치환하게 되면은 이 치환 그러면은 t의 p승분의 1이 됩니다. 이 x분의 1 dx 날아가면서.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상적분에서 이 p가 1보다 크면 수렴이다를 동시에 작동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만큼도 여기 p에 대해서 이만큼의 p급수랑 동등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수학에서는 얘가 p급수야. 얘가 p급수인데 저는요. 이 p급수의 카테고리에 얘도 넣을 겁니다. 얘도.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것도 원래 아닙니다. 원래 어디 가서 나한테 이렇게 배웠는데 이 사람은 p급수라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원래 아니에요. 어쨌든 얘가 p급수라 할게요. 얘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p 자리의 숫자에 대해서 1보다 크면 수렴, 그렇지 않으면 발산이라고 정의를 합시다. 그래서 n 곱하기가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ln n의 전체 p승 분의 1이다. 이렇게 작동을 해야지만 p급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3번 무한급수 수렴 발산 판정을 하세요 라고 하면은 지금 이 p 자리가 1보다 크니까 수렴. 마찬가지로 얘는 시그마 n의 2분의 3승 분의 1이고 p 자리가 1보다 크니까 수렴. 쉽죠? 얘는 p가 2죠. 수렴. 얘는 p가 2분의 1이죠. 발산. 왜냐면 2분의 1승이 루트니까. 파이는 3.14 수렴. 이 p는 1보다 커요. 수렴. 뭐 시력 검사죠. 이 e는 2.7 정도 수렴. 자, 얘는 정리를 좀 해보면은 지수 법칙에 의해서 n의 루트 5 마이너스 1분의 1 5승의 마이너스 다시 n의 루트 5 마이너스 1에 대한 승의 분의 1. 그럼 얘가 이제 1보다 크죠? 수렴. 루트 5는 2점 얼마입니다. 자, 얘는요. 시그마 n ln n의 지수 법칙 마이너스 p승분해로 가면 됩니다. 그럼 아까도 얘를 p급수라 한다 했었으니까 1보다 크면 수렴이 되는 거고 p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수렴이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p급수. p급수가 제일 쉬운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비교 판정법. 비교 판정법까지 봅시다. 자, 양항급수라는 건 모든 항이 양수라는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0보다 크다가 반드시 걸려줘야 됩니다. 근데 모든 AN보다 모든 BN이 더 큰 거야. N이 똑같았을 때 BN이 AN보다는 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작은 게 발산하면 큰 것도 발산한다. 그 다음에 큰 게 수렴하면 작은 게 수렴한다라는 건 언제 배웠냐면은 이상적분에서의 비교 판정법이랑 아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그냥 똑같이 인정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조금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요거 함수의 세기 이거 로, 다, 지, 백,
n의 n승. 이 순서로 외워주세요. 로다지팩 n의 n승. 자, 이게 뭐냐면 n이 무한으로 갔을 때 누가 더 빨리 커지냐. 똑같은 무한을 대입했을 때 누가 더 빨리 커지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여기에 이만큼에 대해서 내가 a는 일단 0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돼요. a는 1보다 크다 써주시고, 자, 여기서 로그 함수보다는 다항식이 더 빨리 커진다는 건데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n이 2의 백승입니다. 충분히 크죠. 그러면 로그 n에 2의 백승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2의 백승에 a승인 거예요. 그럼 얘는 100이고요. 얘는 a가 1보다 크니까 당연히 엄청 커요. 그래서 얘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n에 대해서. 마찬가지 이만큼에 대해서도요. 뭐 a를 2로 볼까요? a를 2로 보면은 n이 100일 때 100의 제곱이랑 2의 백승은 여기가 훨씬 커요. 이거 만인데 2는 10승이 1024, 2의 11승 2048, 2의 12승인가요? 그러면 4000 얼마, 4096 되고, 그 다음에 8000 얼마 되고, 뭐 한 2의 15승 정도만 돼도 벌써 만을 넘어요. 그럼 2의 백승은 너무 커요. 그죠? 그럼 다시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만약에 2의 백승이랑 100 팩이야. 그럼 당연히 이쪽이 더 커요. 그죠? 똑같은 n에 대해서. 얘는 100 곱하기 99 곱하기해서 1까지 100개를 곱하는 건데 얘는 2만 100개를 곱하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여기까지 와버리면은 n의 n승은 100의 백승입니다. 그럼 얘는 100만 100번 곱하는 거고 얘는 100부터 1까지 100번을 곱하는 거니까 당연히 100의 백승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 n에 대해서 n이 같은 속도로 무한으로 커지는 상태에서는 언제나 로, 다, 지, 팩, n의 n승 순서로 더 빨리 커진다라는 거 정도는 하나의 틀로서 기억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누가 빠르고 누가 느린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뭘 해볼 거냐면은 진짜 비교 판정을 해볼 건데, 자, 1번 일단 n제곱 더하기 n 그리고 n제곱을 볼게요. 그러면 얘가 더 커요. 뒤집을게요. n제곱 플러스 n 분의 1 n제곱 분의 1 그러면은 부등호 방향 바뀌고, 그 다음에 똑같은 시그마를 씌워요. n은 1부터 무한대 1부터 무한대. 자, 그러면 이거 P급수로 수렴을 해요. 그럼 수렴보다 작아요? 수렴. 그래서 이제 수렴이다 라고 하는 게 찐 비교 판정인데, 물론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이게 좀 귀찮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가 정해서 갈 건데, 참고 되게 중요합니다. 시그마 네모분의 세모, 이거 언제 봤었냐면 극한에서 봤어요. 에서에 대하여 수열의 극한 때랑 똑같아요. 네모 세모에서 더해져 있는 표현 중 작은 것 삭제 가능합니다. 알겠죠? 더해져 있는 것 중에 작은 걸 지워도 돼요. 그래도 수렴, 발산 여부가 동일합니다. 물론 값은 달라지겠죠? 더하는 거니까. 근데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정할 때는 그냥 지워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냐면은 이 더하기 1은 사실은 의미가 없으니까 지우는 겁니다. 그럼 n제곱분의 1은 수렴. 여기서도요, 이걸 지워놓고 판정해도 좋아요. 시그마인 상태긴 하지만 어쨌든 무한으로 가는 극한 때문에 이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가 시그마 n제곱분의 1이고 수렴이 된다. 마찬가지 더해져 있는 표현 중에 작은 걸 지워요. 그럼 수렴입니다. n제곱분의 1 P급수. 더해져 있는 것 중에 작은 걸 지워요. 얘가 작아요. 얘가 작아요. 지워요. 그럼 얘가 여기는 제곱이고 여기는 2분의 7승이고, 그러면은 시그마 n의 2분의 3승 분의 1이 되고, 그럼 수렴 이렇게 되는 거겠지. 마찬가지 지워요. n분의 1 발산. 대신 곱해져 있는 거 지우면 안 돼요. 더해져 있는 것만. 더해져 있어요. 지웠어요. 그럼 얘가 어디에 근사? n의 2분의 3승 2분의 1 더하기 1이죠. 그
다음 n의 2분의 5승 해주면 이게 n분의 1. 그래서 발산.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판정을 하는 게 비교 판정이 된다까지가 벌써 4개의 판정법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일단 마무리 해놓고요. 쉬었다가 저는 이제 비율 판정법부터 해가지고 뒤쪽에 내용들을 마무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